형식 언어와 오토마타 세 번째 강의에서는 유한상태 기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상태 기계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상태, 스테이트가 유한계, 존재하는 기계죠. 기계라고 해서 실제 톱니바퀴가 있고 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계예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유한상태 기계가 우리가 플립플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플립플랍은 두 개의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0과 1 두 개의 상태, 온, 오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입력값이 두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두 개의 입력값에 따라서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다른 상태로 전이가 일어나거나, 이제 그런 머신을 우리가 플립플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유한상태 기계인데, 이 유한상태 기계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을 할 때 아주 많이 쓰게 되는 모델링 방법이에요. 시스템 하면은 플립플랍과 같은 하드웨어 장치를 흔히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하드웨어 장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시스템 하면은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동작을 취하게 되는 건데, 이런 하드웨어 장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이런 유한상태 기계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예를 들면 TCP 같은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것도 우리가 유한상태 기계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TCP라는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컴퓨터 관련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이나 심지어는 심리 현상, 경제 현상, 그리고 생물학에서 생태계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유한상태 기계로 모델링을 해서 그 현상을,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한상태 기계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모델링 툴이 돼요. 유한상태 기계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집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상태의 집합이 있죠. 그리고 입력값의 집합, 그 다음에 추이 함수, 상태 추이 함수. 플립플랍 경우에 보면은 상태가 두 개 존재하고 입력값이 두 개 존재하죠. 그리고 상태 추이 함수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현재 상태에서 입력값이 주어질 때 결과 상태로 되는. 그러면은 현재 상태가 0일 때 입력값이 0이 주어지면은 0의 상태로,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0의 상태에서 1의 입력값이 주어지면은 1의 상태로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에서 입력값이 주어질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나타내는 추이함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한상태 기계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유한상태 기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되는 것이 출력이 있는 유한상태 기계하고 출력이 없는 유한상태 기계, 이것을 다루게 되는데, 출력이 있는 유한상태 기계도 그 출력 값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출력을 결정하는 함수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혹은 현재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없는 유한상태 기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Finite State Automata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오토마타에 관심이 있는데, 오토마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오토마타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더 복잡한 형태의 오토마타가 존재해요. 그리고 더 복잡한 형태의 오토마타로 많이 듣고 있는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튜링 머신도 또 여러 형태가 존재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출력이 있는 유한상태 기계 두 가지 경우, 그리고 출력이 없는 유한상태 기계, Finite State Automat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출력이 있는 유한상태 기계는 기본적으로 유한상태 기계는 상태의 집합, 입력값의 집합, 추이함수, 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존재해야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출력값의 집합, 그 다음에 출력함수, 이 출력함수에 따라서 출력값이 결정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건 시작 상태, 처음 시작하는 상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이완 상태 기계에다가 출력값의 집합과 출력 함수가 더 추가가 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여기 상태가 5개의 상태가 있고 입력값이 2개 그리고 출력값이 2개 이렇게 주어지고, 자, 요거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추이 함수, 그리고 이것이 출력값을 결정하는 출력 함수가 돼요. 요거를 상태 도표로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S0에서 입력값 0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상태가 S1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출력값은 1이 주어지게 되죠. 첫 번째 0은 입력값이고 두 번째 1은 출력값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S1에서 0이 주어졌다. 그러면 S3로 전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출력값은 1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출력값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상태에서 모든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상태 변이와 출력값을 그려보면은 이런 상태 도표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출력이 있는 유한 상태의 기계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자동 판매기가 있을 수가 있죠. 돈을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출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자동 판매기를 한번 모델링을 해보는데, 너무 복잡하면은 화면에 그리기가 힘들어지니까 조금 단순화시켜서 입력은 100원하고 500원짜리 동전만 받는 걸로 하죠. 그리고 그 자동 판매기는 콜라하고 사이다만 살 수 있는 걸로 하죠. 그 값은 이제 700원이에요. 그래서 700원이 되면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콜라나 사이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추가되는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700원이 넘게 입력이 되면은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자동 판매기의 입력값은 100원, 500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를 선택하는 버튼이 입력값으로 주어져야 되겠죠. 그럼 상태는 8개의 상태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상태 도표로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죠. 이거 출력값은 요거는 출력이 없는 거죠. none이에요. 출력이 없는. 그러니까 자동 판매기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건 거스름돈이 되겠고, 그 다음에 700원이 돼서 우리가 C나 S 입력을 할 때 콜라나 사이다가 출력이 되겠죠. 이 자동 판매기에 여기 이제 추이 함수, 상태 추이 함수고 이것이 출력 함수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상태 도표로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여기 초기 상태가 존재하고, 초기 상태에서 당연히 C나 S를 누르면은 아무 반응이 없죠. 100원을 입력을 하면은 S1은 100원이 입력된 거예요. S2는 200원 입력된 거고, S3는 300원 입력된 상태고, S4는 400원 입력된 상태고, S5는 500원이 입력된 상태고, S6는 600원이 입력된 상태고, S7은 700원이 입력된 상태예요. 그래서 총 이렇게 8개의 상태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은 100원을 입력하면은 S1 상태로 가고, 당연히 아직 아무 반응이 없겠죠. 500원을 입력을 하면은 S5로 가겠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S1에서 100원을 입력을 하면은 아무 반응이 없고 S2로 갈 거고, 500원을 입력을 하면은 S3로 600원 입력된 상태로 가겠죠. 근데 아직 700원이 안 됐고, 그 다음에 S2에서 100원을 입력하면은 300원 입력된 상태로 가는데 아직 반응이 없을 거고, 500원을 입력을 하면은 700원이 입력된 상태로 가는데 아직 C나 S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을 거고, 200원 입력된 상태에서는 C나 S를 눌러도 반응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S3에서 100원을 입력을 해도 역시 반응은 없고, 400원이 입력된 상태로 가겠고, C나 S 눌러도 반응이 없을 거고, 500원이 입력이 되면은 700원이 입력된 상태로 가는데 300원에서 500원이면 800원이죠. 근데 700원만 있으면 되니까 자동 판매기가 100원은 돌려주겠죠. 그리고 이 S7 상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100원을 입력을 하면은 아무 변화 없고 500원인 상태로 가고, 이 상태에서 C나 S를 누르면 반응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500원을 입력을 하면은 900원이 입력된 거니까 700원인 상태로 가는데 200원은 돌려줘야 되겠죠. 200원이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5에서 혹시 100원을 입력을 하면은 S6, 600원 입력된 상태로 가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거고, C나 S를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을 거고, 500원을 입력을 하면은 1000원이 입력된 거니까 300원은 돌려줘야 되겠죠. 여기서 100원이 입력되면은 아무 반응이 없을 거고, C나 S를 눌러도 아직 반응이 없을 거고, 500원을 입력을 하면은 400원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700원인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자, 요때 C나 S를 누르면은 콜라나 사이다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700원을 다 사용한 거니까 상태는 S0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C를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S를 누르면 사이다가 나오고, 상태는 S0로 가겠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00원을 입력을 하면은 이미 700원이 입력됐으니까 그 입력된 걸 돌려줘야 되겠죠. 500원이 입력돼도 역시 500원을 돌려주고, 700원이 입력된 상태에서 이제 C나 S를 누르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대신에 입력된 동전들은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화시킨 자동 판매기,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 판매기의 상태 도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표로 표시를 하면은 이런 표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무어머신 경우에는 출력 함수에 의해서 출력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무어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출력값이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테이블에서 보게 되면은 출력값이 상태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실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거는 이 오토모타인데, 여기에 출력이 없는 유한 상태 기계예요. 요거를 유한 상태 오토모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토모타는 출력은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느냐면 최종 상태 집합이 존재해요. 최종 상태라는 건 일종의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력값들이 주어졌을 때 이 최종 상태에 도달을 해야 되는,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최종 상태에 도달하는 입력값들을 이 기계는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계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언어를 인식하는 기계를 모델링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일단 오토모타를 정의를 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상태의 집합과 입력값의 집합, 그리고 추이함수, 기본적으로 이완 상태의 기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데, 근데 오토모타 경우에는 여기 F가 들어가게 돼요. F가 결국 최종 상태의 집합이 되는 거죠. S0는 시작 상태니까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 출력이 있는 이완 상태 기계하고 차이점은 출력 함수는 필요가 없고 요 최종 상태가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이 경우 보면은 여기 상태가 S0, S1, S2고 입력값이 0일이고, 근데 여기 최종 상태가 S2예요. 그래서 요 이완 상태 기계 오토모타를 상태 도표로 그려면은 세 개의 상태가 있고, 요 추이 함수죠. 요 추이 함수에 따라서 상태 변화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출력값은 없죠. 이건 전부 입력값들이에요. 입력값에 따라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표시를 한 건데, 근데 여기 하나 들어가죠. S2라는 것이 최종 상태. 그 상태 중에서 최종 상태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다른 상태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하나 더 겹으로 그려요. 두 겹으로 그려진 상태. 이게 최종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는 이 이완 상태의 오토모타인데,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오토모타로 모델링하는 예를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퀴즈가 있죠. 5리터짜리 통이 있고 3리터짜리 통이 있어요. 여기 수도가 있어가지고 물은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5리터짜리 통하고 3리터짜리 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4리터의 물을 만들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4리터짜리 물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이미 많이 알려져서 어떻게 하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토모타로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지금 오토모타를 배웠으니까 오토모타로 표현을 해보면은 일단 입력값을 정의를 해보죠.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동작이 결국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를 편의상 이걸 x 요통을 y 해가지고 x라는 입력값은 5리터 통에 물을 채운다. x 프라임은 5리터 통을 비운다. 그럼 y도 3리터도 마찬가지로 3리터 통에 채운다. 3리터 통을 비운다. 그런 동작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x, y에서 5리터 통에 있는 물을 3리터 통에 옮기는, 그 다음에 y, x에서 3리터 통에 있는 물을 5리터 통에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상태를 5리터에 얼마만큼 물이 있는지, 3리터에 얼마만큼 물이 있는지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초기 상태 00이죠. 통에 아무 물이 없어요. 그럼 먼저 x, 그러니까 5리터 통에 물을 채워요. 그러면은 5,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리터에 있는 통을 3리터 통에 옮겨요. 그러면은 5리터 통에는 2, 3리터 통에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리터 통을 비우죠. 그러면은 2,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리터 통에 있는 거를 3리터 통에 옮겨요. 그러면 0,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리터 통에 물을 채워요. 5,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리터에서 3리터로 옮기면은 4, 3이 돼서 결국 우리가 5리터 통에 4리터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최종 상태라고 하면은 이런 입력값들에 의해서 결국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최종 상태에 도달하는 오토모타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